물론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한다. 솔직히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책라벨입니다. 오늘 우리의 라이프 밸런스를 올려줄 책은 그랜트 사바티어의 파이낸셜 프리덤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자인 그랜트 사바티어는 24살에 잔고 $2.26에서 딱 5년 후 125만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완벽한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저자가 돈으로부터 구속받던 시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5년을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고 좋은 인생책 구절에 대해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는 24살에 실직한 상태에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신문사에서 조사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뒤 2달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내가 한동안 집에 머무는 건 괜찮지만 3달 안에 나가야 하며 돈은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회의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구직 활동은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으셨고, 난 어떻게든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2010년 8월 아침에 침대 속에서 뒹굴던 나는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적거리면서 휴대전화로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직장을 잃은 직후에 절대 손대지 마라는 이름을 붙인 저금 통장에는 1센트가 남아 있었다. 계좌의 잔액도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단돈 $2.26 뿐이었다. 나는 이때의 기분을 계속 기억하고 이를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자로 삼기 위해 계좌에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이걸 날마다 보면서 기억하려고 내 옷장에 붙여놓았고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본다. 나는 뒷돌로 나가 어릴 때 자주 그랬던 것처럼 풀밭에 벌렁 드러누웠다. 워싱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들만 가끔 지나가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했다. 인류대학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심지어 졸업하기도 전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부를 쌓고 성공한 어른이 되기 위한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저자는 직장에서 답답한 형광등 불빛 아래 상사의 감시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냈고 일을 시작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자와 같은 입장이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자는 6개월간 회사에서 보낸 1,400시간을 겨우 15,500달러의 돈과 맞바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돈은 수중에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눈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 생각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생각과 마인드가 저자를 단 5년 만에 순자산 100만 달러를 달성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뒤뜰에 누워있자니 지난날에 대한 회상이 어느새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지금 가진 선택권을 고려하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근사한 시기가 되어야 할 40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별 특징도 없는 복합 상업지구의 황량한 사무실에서 숨막히는 칸막이에 갇혀있는 내 모습도 떠올랐다. 필요한 생활비를 다 쓴 뒤에도 월급에서 충분한 돈을 저축할 수 있다면 60대에 은퇴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다 해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40년 뒤에 은퇴마저도 말이다. 나는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일에 열정을 느끼면서
내 인생을 사랑하고 싶었다. 항상 돈 걱정을 하거나 집세나 겨우 내기 위해 당장이라도 날 해고할지 모르는 상사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내 수입과 시간을 통제하고 싶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거나 1년에 휴가를 단 열흘밖에 못 쓴다는 이유로 세계 여행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 세상을 제대로 탐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싶었다. 내 미래의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보낼 때 혼자 사무실에서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꿈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는 걸 돕고 싶었다. 그리고 65세가 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내 인생의 7만 시간 이상을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서 보냈는데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지 않았다. 지금과 다른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풀밭에 누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2가지 세웠다. 하나는 $1,000,000를 저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대한 빨리 은퇴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또는 과연 이룰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지만 그 후 5년 동안은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개인 금융 관련 책과 투자 가이드를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읽었다.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고 인맥을 쌓기 위해 일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그 뒤 회사를 2개 설립하고 몇 가지 부업을 시작해 추가 수입을 얻었다. 처음에는 수입의 25%를 저축하다가 이익고 40%, 그리고 어떤 달에는 수입의 80%까지 저축했다.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입과 저축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즐거움도 얻었다. 5년 뒤 순자산이 $1,000,000가 넘었다.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유산을 상속받지도 않았다. 내가 개발한 인기 있는 새 앱을 $10억 구글에 팔아서 1억 천금을 얻은 것도 아니다. 그저 가능한 모든 걸 배우고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가진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한다. 솔직히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 내 여정이 힘들었던 이유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내 주위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 중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나는 분명히 많은 이들이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모험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거기서 동기를 얻었다. 또 누구나 돈을 절약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책라벨이었습니다.